반갑대더라. 연애학교에서 연애를 가르치는 준두쌤이야. 2화를 건너뛰고 바로 3화를 리뷰하게 된 건 사실 휴가를 다녀왔어. 휴가지에 가서도 영상을 좀 올리자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고 한번 봤는데 마음이 좀 안 들더라고. 그래서 아싸 이번에는 좀 쉬자라는 생각으로 미뤘던 점, 만약에 많이 기다리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번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저번 화에서는 이제 남자 자기소개가 끝났고 이제는 여자 자기소개 차례였지? 어떤 얘기거리가 있었는지 한번 한 명 한 명씩 살펴보긴 하자고. 영숙 같은 경우에 이제 노산이 걱정되어서 나는 솔로에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대. 실제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출산 예정일에 35세를 노산으로 정의하고 있고, 대한산부인과 학회에서는 만 31세부터 초기 노산으로 정의하기도 해. 30대 초반부터 이제 노산 위험이 생기고 30대 중반이 되면 고위험군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난자라는 것 자체가 생물학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난자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건 뭐 기분 나쁘고를 떠나서 과학이고 팩트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고 난자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그 다운증후군 발생 빈도 또한 급격하게 높아지니까 여자분들이 나이는 드는데 결혼을 하지 못하고 출산을 하지 못한 상태라면 당연히 걱정될 수밖에 없는 거지. 노산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보면 영숙은 되게 오픈되어 있어. 나이 차이 괜찮아, 지역 이동도 괜찮아, 상대방 자녀 유무도 괜찮아, 이렇게 다 괜찮다고 하면 남자들 입장에선 굉장히 가능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숙이 앞으로도 남자들에게 계속해서 대시를 받지 않을까 싶어. 영숙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라고 말을 한들 중요한 건,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고 하는 여자도 남자가 매력이 없으면 여자는 그 남자를 만나지 않는다는 거야. 남자들이야 이런 말 듣고 이 여자는 되게 열려있으니까 더 꼬시기 쉽지 않을까? 뭐 작업이 더 잘 되지 않을까? 뭐 라는 착각을 하기도 할 텐데, 중요한 건 뭐다? 상대의 말, 상대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연애 실력이 있고 매력적인지가 좌우하는 거야. 그래야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거지. 본인이 매력도 없고 연애 실력도 없으면서 누군가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는 건 게으른 맹이지 뭐. 정숙, 이 사람 스토리가 되게 재밌는 게, 자기가 변호했던 의뢰인, 수감 중인 의뢰인을 만나게 돼서 이제 교제를 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야. 여기서는 이제 뭐 영화 아니야? 라면서 되게 좋게 포장해 주는데, 이 두 번째 남편, 그 수감 중이었던 의뢰인, 이 남자가 했던 말이, 너랑 혼인신고를 하면 내가 안정적으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말을 듣고 이제 정숙이 혼인신고를 했다는 거야. 근데 이 말을 듣고 여자분들 무슨 생각이 떠올라? 내가 이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면 이 사람이 정말 괜찮아지지 않을까?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떠올라?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면 진짜 연애 고자라고 인증하는 거야.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뭘 떠올려야 해? 이 남자는 나에게 의존하려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고 도망가야 되는 거야. 응? 이 남자가 하는 말은 본인이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안정적인 장치로서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얘기잖아. 근데 혼인신고를 해서 그게 달라질 문제면 애초에 이혼조차 안 했겠지. 응? 보통 결혼을 좀 빨리 서두르는 사람들이 본인이 여유가 없고 어디 의존할 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급하게 결혼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거든.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 태도를 보고 좀 사이즈 나온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안목은 길러야 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되게 안일한 게, 연애란 게 굉장히 별거 없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서 연애는 또 잘하고 싶어 한다는 거야. 연애에 대한 공부, 고찰은 하지 않고 내가 인기가 많고 여자 걱정 없이 남자 걱정 없이 살고 싶어 한다는 거야. 말이 안 되지. 자기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방법론을 가지고 연애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여태까지 운으로 했던 거였잖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 뭔 말도 안 되는 남자 만나서 돌싱도 아니고 이렇게 돌돌싱 되는 거야. 이렇게 돌돌싱 된 여자를 누가 데려가겠냐고. 물론 영식이라는 남자가 관심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런 나는 솔로라는 짜여진 판에서나 좀 가능하지. 솔직히 쉽지 않단 말이야. 응? 굳이 똥 밟아서 어려운 게임 할 거 있냐고. 여자분들께 항상 말하지만 제발 남자 보는 눈을 키우고 의존하려는 듯한 남자를 구별해낼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본인이 사는 거야. 응? 이 말을 진짜 계속 해주고 싶어. 순자는 내가 이럴 때도 말했지만 이 사람이 지금 연애할 만한 상황이 안 돼. 근무 시간이 지금 오후 8시에서 아침 6시까지고, 그리고 퇴근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자는데 3, 4시간 잔대. 그리고 나서 또 뭘 해? 이 사람 학원을 가. 끼니도 못 먹는 사람인데 연애할 만한 시간이 있냐고. 이 사람이 되게 지금 겉으로는 밝아 보이지만 만나면 아마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이 여자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상황 자체가 연애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심지어 술도 매일 마셔. 괜히 매일 마시는 게 아니야. 스트레스가 있고 그 스트레스를 푸는 수단으로 술을 마시는 거야. 근데 술을 마신다고 스트레스가 풀려? 아니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뭐 술로 푼다던가 아니면 뭐 게임을 한다던가 밤새 영화를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기가 뭘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생각을 하거든. 절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휴식이야, 휴식. 응? 기본적으로 8시간 수면을 취하고 더 여유가 되면 2시간 명상까지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내 몸을 온전히 쉬게 해주고 에너지를 채워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지. 뭐를 한다는 거는 애초에 에너지를 쓰는 일인데 그렇게 뭔가를 계속하면 에너지는 계속해서 소진되고 결국에 고갈되면 스트레스만 더 쌓이지 풀릴 일이 없단 말이야. 응? 기본적으로 멘탈이 안 좋고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 내 얘기 듣고 기본적으로 8시간 자고 여유되면 2시간 명상까지 해봐. 한 달만 딱 해봐. 진짜 멘탈 좋아지고 뭔가를 내가 하고 싶다는 그런 에너지까지 생길 거야. 순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매력이 어떻고 하는 상관없이 상황적인 문제가 너무 심해서 매력 티어를 한 단계 내려야 될 것 같아. 현숙 자기소개하는 거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 제일 싫어한다. 사소한 것도 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시로 이런 예를 들거든. 밥 먹었어? 물어봤는데 밥 안 먹었는데도 밥 먹었다고 해도 안 된다고 말해. 조금 약간 극단적이지. 연애하면서 기준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 오래오래 장기간 잘 만나기 위해서 연인끼리 서로 신뢰감을 쌓을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이 기준이란 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지. 기준이라는 걸 만들 때는 첫 번째 구체적이어야 하고, 두 번째 명확해야 하고, 세 번째 상대가 그걸 지킬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짓말이라는 건 물론 거짓말이 좋다 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그 상황을 좀 좋게 무마하기 위해서 좀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 지금 남자 출연진들이 말하는 선의의 거짓말이란 것도 그런 맥락이니까. 나는 이런 현숙의 말을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크게 신경 안 쓰고 넘길 수 있어. 근데 보통 남자들은 이런 여자의 어떤 기준을 듣잖아. 그럼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걸 잘 지키고 싶어 해. 근데 그 기준이 아까 내가 말했듯이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고 실현 가능하지 않으면 남자들은 헷갈려해. 헷갈려하니까 지들끼리 막 말하잖아. 선의의 거짓말은? 영철은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해. 이렇게 질문하는 게 내가 당신과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거야. 근데 내가 남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굳이 여자가 하는 말을 심각하게 크게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어. 현숙이 거짓말을 싫어한다고 무조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냐? 그렇다고 보기엔 이걸 좀 다른 맥락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현숙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현숙 본인 또한 불안하니까 그런 거야. 이 불안함을 오히려 남자가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잘 통제를 해주면 잘 따라오게 되어 있어, 여자들은. 현숙이 그 거짓말하는 남편 때문에 크게 상처를 받고 이혼을 했잖아.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 그래서 현숙 또한 어떤 이런 가치관이 생긴 걸 텐데 어쨌든 남자들이 기준을 명확하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게 잘 갖고 여자를 잘 컨트롤해주면, 잘 관리해주면 여자들의 이런 불안감은 사그라들 수 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 뭐 이런 말을 하곤 하는데 나는 반대로 생각해.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이야. 어떤 남자를 만나냐에 따라 이 여자가 정말 순종적이고 여성스러운 여자가 되기도 하는 반면에 어떤 남자를 만나냐에 따라 이 여자가 정말 희대의 구미호 같은 상년이 되기도 한다.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몇 있을까 싶긴 해. 내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 중에서도. 자기소개 후에 여자들이 모여서 경수의 행동에 대해서 막 서로 토론을 하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었냐면 경수가 정혜가 먹던 고추를 먹고 사과도 나눠 먹고 마시던 커피를 마시고 뭐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게 플러팅이냐 아니냐라는 말을 막 서로 하거든. 연애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뭐 간접 키스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좀 호들갑도 떨 텐데.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서로 남자 여자가 만나서 뭐 어디 카페를 가든 뭐 칵테일 바를 가든 어디 요리집을 가서 뭐 메뉴 2개 정도는 시킬 거 아니야. 그러면 서로 이것도 한번 먹어보세요 이러면서 서로 음식을 나눠 먹는 게 상호작용의 한 부분이잖아. 그렇지 않고 그냥 본인 음식만 처먹을 거면 왜 데이트를 나가냐고. 음료 같은 것도 서로 다른 거 시킨 다음에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면서 서로 뭔가를 그렇게 공유하면서 우리가 친해지게 되는 거지. 그런 게 없으면 너무 사교적이지가 않잖아. 우리가 서로 알아가고 친해지기로 해서 나간 건데 지 음식만 처먹고 지 음료만 처먹으면 너무 정없지 않냐 이거야. 우리 영상 보는 시청자분들은 데이트를 나가서 뭔가 음식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서로 같이 나눠 먹고 맛이 어떤지 공유하고 이렇게 한번 해봐. 친해지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나는. 참 돌싱편 보면 인간관계라는 게 정말 이해관계구나. 사랑? 이 돌싱편을 보고도 사랑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지금 보면 다 각자 입장에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다 이렇게 각자 조건들이 있어. 자녀가 없는 남자들은 여자한테 자식이 있으면 안 되고, 종교 문제로 헤어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 종교, 저 종교 다 안 되고,
여자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있으니까 술, 담배 하면 안 되고 각자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골치가 아픈 거야. 여자, 남자는 만나야겠는데 이런 조건 때문에 안 되겠네? 이게 무슨 사랑이냐고. 아니, 애초에 나는 사랑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주의긴 해서 이거에 뭐 어이없고 화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인간은 이해관계로 사람을 만난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 뭐 이런 말 하면 나한테 아유, 사랑을 해본 적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예, 뭐 그러면은 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철이 선택을 못 받았는데 영수 옆에 서 있는 영숙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대. 아니 왜? 경수도 아니고 상철도 아니고 왜 영수를?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데 연애 못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나쁜 습관 중에 비교하기라는 악습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영수보다는 나으니까 더 여자를 잘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지. 근데 이건 착각이야. 잘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여자를 잘 만나는 것도 아니고 예쁘다고 해서 남자를 잘 만나는 건 아니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인생을 산다는 거야. 내가 외모가 좋지 않아서 경제력이 좋지 않아서 연애를 못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도 많이 하고 남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여자는 못생겼으니까 내가 쉽게 꼬실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래? 외모가 못생겼다고 해서 꼬시는 거랑은 또 완전 다른 차원이야. 여튼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내가 우월하다, 열등하다 판단하며 나의 가치를 재단하는 행동들을 비교하기 악습이라고 해. 내 가치를 상대방의 가치나 상황과 비교해서 거짓된 자신감, 거짓된 자존감을 불어넣어서 뭔가를 시도하기 전에 자만하거나 포기해버리는 상황을 말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와 비교해야만 자신이 존재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야. 자존감이라는 건 누군가와의 비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해서 살아가고 내 자신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나오는 게 진정한 자존감이거든. 근데 우리가 애초에 알고 있지만 이 영철이라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도 너무 낮은 사람이잖아. 영숙 보고 본인이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 여러분이 연애를 잘하고 싶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싶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나쁜 습관을 꼭 버려야 해. 상철 같은 경우에 내가 이 화를 안 올려서 그렇지 이 화를 보면서 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은 너무 대화를 리드하지 못한다는 거였어. 상철은 보니까 수줍음이 되게 많더라고. 술자리에서 주목 한번 받으니까 자기 막 주목하지 말라면서 얼어버리던데? 상철이 약간 이런 면에서 좀 매력이 없지 않나 싶어. 이 남자가 말 그대로 좀 소극적이라는 얘기잖아. 기본적으로 여자는 남자를 볼 때 이 남자가 나를 적극적으로 리드해주길 바라고 이끌어주길 바라는데 상철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대화도 리드 못하고 그러면 남성적인 매력은 떨어지지. 생긴 건 완전 몸짱에다가 피지컬도 막 어마어마하잖아. 근데 그렇다고 이 남자의 행동 태도가 남자답지 못한다면 그런 남자다운 피지컬도 그닥 소용없게 되는 거야. 여자들이 이걸 좀 귀신같이 알아채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 아무도 선택을 안 하잖아. 정의가 하는 말이 핵심이야. 상철은 내가 리드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반대로 경수는 나를 리드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게 핵심이야 남자들. 진짜 여자들이 원하는 건 뭐다? 남자가 나를 리드해주는 거. 이게 여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거야. 반면 상철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상철의 티어를 C로 내릴게. 상철과 다르게 경수는 말은 잘해. 이 사람이 여러 사람 있는 곳에서 대화도 이끌어가고 한 여자한테만 말 거는 게 아니라 여러 여자에게 다 이렇게 말을 거는 행동 태도는 굉장히 좋고 잘해. 근데 이 사람 마인드가 좀 별로야. 영숙이랑 남자 4명이서 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 영숙이랑 영수가 서로 대화를 많이 한다는 것 하나 때문에 영숙에 대한 마음이 사라졌대. 이제 저번 1화에서 인터뷰 했을 때도 이 사람은 굉장히 어머니 밥상을 차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내가 얘기했었는데 이번 인터뷰에서도 마인드가 별로라는 건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아. 근데 여자들이 이 경수에게 호기심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사교적으로 말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이야. 근데 이것만 보고 경수 만나면 좀 모르고 똥 밟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지. 또 영자한테 막 뭐라 조언을 하기도 해. 내가 저기 회방 놓아줄까? 영자 너는 너무 나이스해서 별로야. 좀 쓸데없는 오지랖이 좀 보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의 마인드는 굉장히 별로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자들이 이걸 캐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경수처럼 외모도 좋고 말도 잘하는데 이 남자를 여자들이 선택 안 하기가 쉽지 않거든. 나야 이 사람이 지금 인터뷰하는 걸 봤으니까 이 사람의 마인드가 좀 안 좋다. 이 사람이 좀 별로다라는 걸 좀 캐치하지. 이걸 저기에 나가 있는 여자들이 캐치하기가 쉽지가 않지. 경수한테 4명이 몰린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돼. 이 사람이 여자랑 대화할 때 되게 재밌고 말하는 거 보면 편하게 하는 건 왔다거든. 보면 경수가 자기소개 때 마음에 드는 사람이
2.5명이다 라는 말에 여자들이 그 .5에 확 관심이 쏠려가지고 여기 지금 막 .5 왔냐고 물어보니까 이걸 또 경수는 쉽게 대답을 안 해줘. 노코멘트 하겠대. 궁금증으로 남겨두는 감정을 미해결된 채로 남겨두는 거지. 그럼 여자들은 이 감정을 계속해서 해소하고 싶어질 거야. 그러면 답은 뭐야? 경수를 계속 쫓아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여자들끼리 게임을 정하는데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한테 쌈을 싸주자 라는 게임이 하나 생기니까 여자들의 온 관심이 또 거기로 몰려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경수와의 데이트에서 이렇게 재밌는 이벤트까지 생겨버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재밌게 시간을 보낸 뭐 봐야겠지만 뭐 만약에 재밌게 시간을 보냈다면 경수랑 또 데이트를 하고 싶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 예고편 보면 또 그 쌈 때문에 난리가 났어. 그때 경수는 또 대답을 안 해줘. 이렇게 약간 계속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감정을 해소시켜주지 않다 보니까 여자들이 경수한테 계속 말 걸고 계속 쫓아다니게 되는 그런 그림이 연출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작업법적으로 봤을 때 경수는 잘하긴 해.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잘하는 것과 달리 막상 마인드는 진짜 구린 사람이거든. 외모도 좋고 말도 잘하는데 마인드가 좀 구린? 딱 그런 케이스가 경수일 확률이 높거든. 그러니까 대가리가 아픈 거야. 그렇다고 경수를 선택하지 않고 영철, 영식 이런 좀 재미도 없고 좀 마인드도 별로인 그 아저씨들을 만날 수는 없잖아. 아마 경수의 이런 매력을 보고 만나면 그 막상 만났을 때 그 닥쳐올 그 어려움에 여자들이 좀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 어쨌든 일단 티어 B에는 계속 위치시킬게. 영식. 이 남자도 진짜 별로야. 지금 인터뷰하는 거 봐봐. 정숙이 자기를 선택해주지 않으니까 정이 확 떨어졌대. 아니, 본인 매력을 키울 생각 안 하고 왜 상대에게 선택을 구걸하냐고. 지금 이 남자가 말은 안 했지 마인드는 구걸하는 마인드인 거잖아. 이 사람의 마인드가 뭐야?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너도 나를 좋아해야 돼. 이거 아니야 지금. 마인드가 구려도 너무 구려. 아니 뭐 정해놨어 지금? 사귀는 것도 아니고 뭐 서로 알아가는 단계인데 자기를 선택 안 했다고 삐진 거잖아. 연애 시장이란 게 얼마나 냉혹한 시장인데 본인이 매력 없으면 버려지는 건 순식간이야. 본인이 배도 좀 집어넣고 아저씨 티를 좀 줄이든가 그러면. 아니 내가 여자라도 경수처럼 멋지고 말도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남자 선택하지 왜 당신 같은 아저씨를 선택하냐고. 따뜻한 밥 먹고 따뜻한 이불 덮고 자면서 말이야. 생각을 해봐야지. 이걸 본인 선택 안 했다고 정숙을 이렇게 비난해버리는 게 남자야? 응? 고추 잘라야 돼 이건 진짜. 영식 티어 F로 내릴게. 영수 마지막에 예고편에서 약간 너무 급발진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 연애 못하는 사람들 종특이지? 이젠 다 알잖아. 뭔가 이렇게 알아가는 단계 없이 무조건적으로 당신에게 직진하겠다. 당신만 보겠다. 이런 사람들. 이제는 뭐 하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여자들 말로는 뭐 나만 바라봐주는 사람이 좋다라고 하지만 막상 그렇게 하면 부담스러운 게 사람이야. 지금 영수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영수와 영숙은 지금 종교 문제도 있고 이 둘은 잘 안 될 확률이 높겠다 싶어. 영호는 저번에 너무 순자한테 오지랖을 피우더라고. 뭐 아직 남자친구도 아니고 남편도 아닌데 순자한테 뭐 술 좀 그만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딴에는 뭐 챙겨준다 배려한다 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아니 순자도 성인이고 본인 인생 본인이 하는 행동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그에 따른 책임도 본인이 질 텐데 너무 오바스럽게 행동하는 면이 있었어. 그래도 뭐 다른 양반들처럼 아직까지 개판인 모습은 안 보여가지고 뒤에 두긴 하는데 다음 데이트 때 순자랑 이제 아마 데이트가 좀 순탄하지 않았던 것 같아. 예고편에서 이제 보여주잖아. 그때 아마 어떤 행동 태도를 했냐에 따라서 좀 F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광수가 나름 괜찮은 게 이 남자의 행동 태도를 보면 되게 무던해. 이화에서 영자가 광수의 선택을 못 받으니까 삐진 척을 하잖아. 근데 그거 아랑곳 않고 그냥 짐 들어주고 옮겨주고 그러는 모습이 사람이 되게 무던하다. 여자의 반응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할 거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좀 괜찮았어 광수가. 그리고 광수가 하는 행동에서 배울 점이 있는데 바로 자기가 찍은 사진을 이렇게 여자들한테 보여주거든. 이거는 친해지는 방법, 친해지는 과정 중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야. 인간은 도구를 이용하는 동물이잖아. 우리가 모르는 사람과 이렇게 서로 친해지려고 할 때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 이 사람이 하는 말에 좀 더 신뢰를 할 수 있게 되고 대화 자체가 좀 풍성해지는 효과가 있어. 또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도 굳이 길게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내가 찍은 사진들을 통해서 나의 취미나 좋아하는 음식 등등 나의 경험을 공유하는 건 작업법적으로 봤을 때 장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처음 만나는 이성과 친해질 때 이렇게 사진을 이용해서 자기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 그렇게 한번 대화를 해봐. 그렇게 대화를 하면 되게 더 자리가 재밌고 서로 뭔가 더 가까워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광수는 티어를 C로 올릴게.
여자 중에서 티어 변동할 만한 사람은 영숙? 영숙이 되게 남자들에게 잘 챙겨주기도 하고 대화도 되게 밝게 하니까 남자들이 전부 다 가능성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 보면 리액션도 되게 좋아.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어. 그래서 티어 A로 올리려고 해. 옥순이 이제 좀 적응이 돼서 그런가? 엄청 처음 봤을 때만큼 예뻐 보이진 않는 것 같아. 사람이 또 이게 적응의 동물이라고 좀 못생긴 사람도 자주 보면 괜찮아 보이고 예쁜 사람도 자주 보면 그냥 그렇게 되는? 뭐 그런 건가 싶어. 여튼 옥순도 이렇게 생긴 것과는 다르게 되게 강단 있고 또 고집도 있어 보이고 되게 밝고 좀 이렇게 말도 되게 약간 호탕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야. 그런데 옥순도 역시 여자는 여자야. 왜냐면 지금 이제 여자 4명이랑 경수가 차를 타고 가는데 정의가 멀미하는 것 같으니까 경수가 자리를 이렇게 바꿔주겠다고 하거든. 근데 그거 보고 옥수는 되게 섭섭했대. 경수는 본인한테 관심이 없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야. 이거 되게 애 같지 않아? 그러니까 연애를 잘한다고 볼 수 있는 마인드는 아닌 거지 일단. 그냥 이제 경수 입장에서는 그냥 사회적으로 행동하는 것 뿐이잖아. 근데 옥순 입장에서는 그게 누군가에게 뺏긴다 라는 조금 아이 같은 심리가 보이니까 아 이게 진짜 여자는 여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남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귀여운 건데 사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걸 보면 아마 대부분은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 싶어. 여튼 옥수는 좀 익숙해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사실 영숙과 나란히 A티어에 두는 게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정말 이해관계적으로 봤을 때는 자녀 없는 영숙이 남자들 입장에서는 더 좀 끌릴 거야. 어쩔 수 없지. 자, 이렇게 오늘 나는 솔로 22기 3화 리뷰를 해봤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트를 시작해. 이때가 진짜야. 어떻게 이 사람이 데이트를 리드하고 데이트에서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가 진짜 매력을 결정짓는 요소니까 다음 주에는 아마 더 심층적인 리뷰로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쌤 간다.